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현지 기업 입사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일본 생활 정보 안내를 담당하는 황용하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일본 생활 안내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일본 생활에 필요한 재료카드와 마이넘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는 집과 은행, 그리고 세금의 공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생활의 팁이나 언어적 문화적 팁 같은 것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일본 생활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일본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재료카드란 출입국 관리소가 정의하고 있는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고 계시는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장기 체류라는 것은 3개월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일본 법무대신이 적법하게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 체류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준 증명서이기 때문에 일본에 체류하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재료카드를 신청하시고 또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재료카드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또 일본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료카드는 일본에 입국하시면서 입국 심사를 하실 때 공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모든 공항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주요 공항에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큰 도시에 있는 큰 공항들에서는 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으실 텐데요. 반면에 지방의 작은 공항에서는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일본에 입국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입국하시는 공항이 재료카드를 발급해주는 공항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공항이 재료카드를 발급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에 기재한 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재료카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재료카드 앞면입니다. 재료카드 앞면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성별, 생일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거주지, 그리고 재류 자격, 그리고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앞면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샘플에 계시는 분은 서양분이신 것 같은데 이름이 영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료카드는 영문자로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한자로도 표기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 한자 문화권에서 온 중장기 체류자인 경우에는 재료카드에 한자명을 같이 병기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소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영문명으로 생활을 해도 일본 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지만 종종 은행 업무라든지 아니면 회사 수속이나 보험증 등의 이름을 등록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신다거나 하는 등의 한자 이름이 가끔씩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료카드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이 한자명 병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재발급 처리가 되기 때문에 1,600엔의 재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하시지 않은 이상은 일본에서 생활하시다가 재료 자격의 변경 혹은 갱신을 하실 타이밍에 맞춰서 한자 이름을 병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재료 자격 갱신 혹은 변경할 타이밍에 한자 이름을 추가하시면 그때는 이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한자 이름을 병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한 가지 팁인데요. 만약에 재료카드 이름을 영문자로만 신청하셨다 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핸드폰 가입이나 은행 개설도 똑같은 재료카드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재료카드 이름은 영문명이지만 핸드폰을 신청하실 때 나는 한자 이름을 쓰겠다 또는 가타카나 이름을 쓰겠다 라고 하실 경우는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자를 병기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명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재료카드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료카드 뒷면에는 거주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일본에 오시고 공항에서 발급받으신 재료카드 앞면에도 거주지라는 란이 있는데요. 그 거주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미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항에서 발급받으신 재료카드를 가지고 구약소를 가시게 된다면 구약소에서는 지금 그 그림의 뒷면과 같이 여러분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를 적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료카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의사항인데요. 재료카드는 여러분의 체류상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구약소에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체류상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입국을 하시고 처음으로 거주지 등록을 하실 때겠죠. 입국 심사를 통과하시고 재료카드를 받고 일본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겠다 하는 거주지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입국 후에 14일 이내에 반드시 재료카드를 거주하시는 곳 근처 가까운 구약소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14일이 지나도 구약소에 주소 등록을 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심할 경우에는 재류 자격의 취소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체류상의 변화는 이사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일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몇 번인가 이사를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이사 가신 곳에 근처 구약소에 가셔서 재료카드를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료카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카드는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소지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재료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 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하고 또 핸드폰 개통도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집 계약도 불가능하겠죠.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불법 체류자의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재료카드가 없었을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카드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료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재료카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카드는 한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본에 입국하셨을 때 주요 공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후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거주하시게 되는 곳에 가장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거주지 등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사를 하신다거나 하는 등의 체류상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도 구약소에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은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소지하시고 다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료카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마이넘버와 마이넘버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카드가 외국인에게만 부여된다면 마이넘버는 일본의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본에 오시고 구약소에 주민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마이넘버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이넘버를 알려주는 우편물이 집으로 한 통 도착하게 될 텐데요. 그때 도착한 번호가 여러분의 마이넘버가 됩니다. 마이넘버는 원칙적으로 한 번호를 평생 사용하게 되고 또 그 번호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죠. 마이넘버는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마이넘버를 이용해서 일본인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신분증으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되죠. 일본에서도 마이넘버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안되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마이넘버를 물어볼 때는 어떤 이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용 목적을 잘 확인하시고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넘버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이름과 여러분의 거주하시는 주소 그리고 사진이 부착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를 말하는데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다른 점은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는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소 등록 후에 집으로 도착하는 우편물 마이넘버 통지서가 도착하는데요. 그 통지서 안에 신청서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내용을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QR코드를 활용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카드를 신청하시게 되면 얼마 후에 알림 통지서라는 엽서가 집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알림 통지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구약소를 방문하시면 마이넘버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마이넘버 카드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이 마이넘버의 유효기간은 재료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재료기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카드 기간을 갱신하셨다면 마이넘버 카드도 함께 갱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넘버는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본 거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마이넘버 카드의 신청률은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저는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장점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여러분이 일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재료 기간을 갱신하시거나 또는 재료 자격을 변경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재료 자격을 변경하시느라 입국관리소에 가시게 될 텐데요. 입국관리소는 예전부터 업무 처리가 상당히 늦은 편이라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시간에 가신다고 하셔도 줄을 꽤 서서 기다리셔야 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또 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입국관리소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시다면 굳이 입국관리소까지 가지 않으셔도 온라인을 통해서 재료 자격 갱신을 하실 수 있고 재료 기간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입국관리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입국관리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부터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행정의 효율화와 관련된 장점인데요. 일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종종 주민표를 발급받으셔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이넘버를 가지고 계시다면 직접 구약쇼나 시약쇼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으셔도 마이넘버 앱을 활용하셔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일본에서는 이사를 할 때 내가 살았던 구에서 전출 신고를 하셔야 하고, 또 새롭게 이사 가는 곳에서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주쿠구에 살다가 시부야구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깜빡하고 신주쿠구에서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시부야구에서는 전입 신고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마이넘버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전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입 신고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이사를 했을 때 재료카드 주소 갱신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전입 신고와 동시에 재료카드 신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장점은 건강보험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요즘 대부분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실 때 건강보험증을 굳이 안 챙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아직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을 제시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마이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건강보험증을 챙기고 다니지 않으셔도 이 마이넘버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처리하실 수 있는 점도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계시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과거에는 마이넘버 카드 발급 촉진을 위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런 이벤트들이 끝났지만 카드 발급 촉진을 위해서 또 언젠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이넘버와 마이넘버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이넘버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본 거주민들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마이넘버 카드에 대해서 발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외국인 입장으로 재료 자격이나 재료 기간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민표 발급 등을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 번쯤 발급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마이넘버와 마이넘버 카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집 계약과 통장 개설에 대한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